오늘 주제는 25년 6월 아파트 사는 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조용한 불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조용한 불장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볼까요?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 10억 넘었다 기사가 떴습니다. 이 주택이라는 건 아파트는 아니에요. 아파트는 예전에 넘었고 모든 주택, 뭐 빌라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서울의 주택이 매매가가 평균 10억이 넘었다는 소리입니다. 굉장하죠. 강남 3구의 아파트 거래량이 일제히 반등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5월에 아파트 거래량이 5천 건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4월에 이미 5천 건을 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7천 건을 넘길 예정이다. 라고 하니까 7천 건이면 꽤 많은 거거든요. 뭐 이런 기사들도 기사들인데 제가 쓴 글이 거의 3,000분 가까이 읽어주셨어요. 2,900 몇 뷰가 나와가지고 다들 울먹이고 계시는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주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은 이게 뭐 투자도 그렇고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더 그러실 텐데 큰 마음 먹고 간신히 갔어. 원래 안 살려고 했는데 자꾸 갔는데 물건은 몇 개 없고 호가는 그 와중에 너무 높아. 의지할 거라고는 실거래가밖에 없는데 실거래 비교해서 싸게는 절대 안 나와. 그리고 간신히 몇 개를 보고 왔어. 또 그 와중에 힘들게. 근데 또 그날에 바로 나가요. 또 요즘에는 물건이 몇 개 없고 또 매도자분들이 마음이 급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3시 15분, 3시 반 뭐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4시 15분 입장이야. 근데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3시 손님이 샀어요. 뭐 약간 뭐 이런 느낌들이 사실 많죠. 뭐 그렇다 쳐. 그래서 다음날 또 갔어. 보고 왔는데 조금 애매해. 4층 아니면 뭐 동층향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 매물이 없으니까. 던져봤는데 바로 거기서 이제 호가 2, 3천 올려버리거나 5천 올려버리고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서울시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거래량과 서울 매매 그래프인데요. 새로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 거의 10,000건을 찍었죠. 3월에 9,300건, 4월에는 8,000건이 넘었고 작년에 9,000건이 넘은 게 7월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개 다 8,000건이 넘었다는 거는 작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뜨겁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대비해가지고 생각보다 기사가 너무 안 나요. 대형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대선이라는. 이 정도 되면 이제 불장이라는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기사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으로 갔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너무 당황하게 되는 거죠. 2월 13일 날 이제 토어제가 해제가 됐고 3월 24일부터 이제 확대 재지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난리가 더 난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거래량에서도요. 진짜 큰 문제는 저는 매물의 실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저는 한가람인데 그 용산구에 있는 거 2,000세대가 넘거든요. 이 아파트가. 매물이 3개밖에 없어요. 그 옆에 단지는 더 심해요. 강촌인데 얘는 1,000세대가 넘거든요. 물건이 하나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31억 얘 그냥 외롭게 하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매물이 아예 없어요. 데이터를 한번 봐볼까요? 토어제 확대 재지정 되고 나서인데요. 서초구가 그때부터 매물이 아주 급전직합니다. 그리고 송파는 더 줄어요. 송파는 심지어 여기에 있었거든요. 완전히 줄어버립니다. 2군 광진구도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한 400개 이상이 줄었죠. 성동구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거의 1,000개 가까이 지금 물건이 빠졌어요. 그리고 영등포구도 빠졌고요. 이게 이제 조금 낮은 급지로 가면 갈수록 좀 덜해지긴 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3군까지는 확실하게 숫자가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죠. 4구는 좀 덜 줄었습니다. 서대문구도 좀 덜 줄고 어쨌든 줄어드는 건 확실하게 보이죠. 입주가 있는 동대문도 어쨌든 개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이게 왜 그러느냐. 토어제 통선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군이 묶였으니까 그게 이제 2군으로 가는데 2군이 가는 거에 따라서 거래량이 증가를 할 거고 이제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매물은 이제 감소를 하겠죠. 거래가 됨으로써 매물이 감소하는 것도 있고요. 대통령이 바뀌셨는데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 기대감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뉘는데 추경이 일단 있고요. 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뿌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워낙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추가 예산 편성해가지고 경제 살리기를 하려고 한다. 지금 대통령 대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거에 되게 적극적인 스탠스를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돈이 풀린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역대 두 번의 진보 정권에서는 원튼 원치 않든 정확히는 원치 않았겠죠. 원치 않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그런 학습 효과도 같이 생기면서 기대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DSR 3단계가 이제 6월 계약분까지 적용이 되게 되는데 그 계약까지 합쳐져가지고 매물이 지금 대폭 감소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서울시장을 바라본 이래로 매물 그 자체 숫자가 이렇게 줄어든 거는 처음 보는 것 같긴 해요. 결론은 매물이 대폭 감소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조용한 불장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모든 부동산, 막 인산인해야, 막 계속 계약서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지들에는 꽤 부동산이 바쁘고 그리고 그 바쁜 부동산들은 거의 대부분 계약을 하고 있다. 매우 적극적인 매수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반드시 집을 무조건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지금 현재 굉장히 적극적으로 집을 보고 있고 주말에 4팀 5팀 본다? 그럼 거의 팔린다 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게 모든 아파트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3군 이상의 아파트들 그리고 선호도가 있는 아파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반면에 매도자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소수고요. 소극적이에요. 지금 파는 매도자 분들은 딱 두 가지 부류인데 본인들이 갈아타기를 하시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매수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선매수를 하셔도 되는데요. 단 본인들 물건이 팔린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괜찮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이제 갈아타기를 하신 분들만 지금 간신히 거래가 될 가격을 넣어놓고요. 그리고 또는 시세 차익이 크게 난 투자자들 있죠. 새끼고 파시는 분들. 거기서 이제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조금 팔려고 하시는 게 있지만 그 분들은 그 갈아타기 수요에 비하면 훨씬 더 소극적이세요. 그래서 거의 내고를 안 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갈아타기 분들은 해주세요. 그 많이 해주진 않고 조금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갈아타기 수요도 보류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선매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콜이 들어왔어. 이제 내 거 팔릴 것 같아. 그럼 이제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하고 내가 갈 단지를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근데 내가 갈 단지를 보면 거기는 이제 너무 올라가 있는 거죠. 따라서 먼저 산 분들만 갈아타고요. 나머지 분들은 매도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3군 한 중간급이죠. 중간급까지는 전고를 넘거나 매우 근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길 뉴타운이 전고에 근접했고 사실 이거는 이제 실거래 기준이기 때문에 호가는 다 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산의 대장이죠. 당산 삼성 레미안 4차 제가 43평 갖고 왔는데 84도 신고를 찍었습니다. 여기 정도 되면은 전고를 넘거나 거의 근접했고 호가로는 이미 다 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4군의 평균 이하들은 그래도 골라 살 수 있습니다. 골라 산다는 게 막 정말 골라 산다기보다는 그래도 살만한 물건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이 8억 이상 되는 것들은 물건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9억 이상 되는 단지들은 최근 3개월에 적게는 5천에서 많게는 1억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더더욱 매도자들은 매도하기가 싫죠, 사실. 왜냐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게 이제 전체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면 매수 판단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매수 판단이 어려울 때는 항상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좀 정리하려고 보는 편이에요. 써보는 거죠. 현재 상황에 대한 건지 아니면 이게 본질적 부동산의 가치에 관한 건지 그 가격이죠. 둘을 갈라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요소가 있고 비본질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지금 막 상황이 엉켜있고 뭔가 막 마음은 조급하고 왠지 모를 듯한 이상한 기분이 있을 때는 저는 이거를 하나씩 다 정리를 해보면서 가치, 즉 가격에 해당하는 것들만 자세히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상승 요인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2군 선호단지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어제 풍선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즉 1군과의 갭매우기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1군의 선호단지들은 전고 대비해가지고 한 20% 정도가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 정도까지 올랐고 2군은 한 5%에서 한 15%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따라서 전고점의 밑에 있는 단지들은 여전히 1, 2군 대비해가지고 안전마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2군조차도 1군에 비해서는 여전히 안전마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신고가를 찍으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1군 대비해가지고 2군이 확실하게 지금 갭매우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3, 4, 5군은 오히려 이제 가치에 따라서 가격을 찾아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상황적인 것도 있고 사실은 가치를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가격이 싸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좋은 단지들도 그렇고 좋지 않은 단지들도 갱신권 사용 비율이 50%를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갱신권을 쓰면 어차피 아파트에 눌러 앉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도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도 일견 맞죠. 근데 다만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신규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세는 상승할 거라 계속 보고 있고, 갱신권이 끝나는 한 27년부터 전세도 상승 심리가 가속화될 수 있어요. 지방에서는 이런 일이 많지 않은데 서울에서는 전세난이 벌어질 때 그 강서구 그 임대사업자 물건 8개 팀, 9개 팀 막 줄 서가지고 봤던 기사 기억나세요? 서울에서 이제 싼 전세 물건이 나오면 그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이거든요. 그리고 그 심리가 지금 매매와 거의 똑같게 돼요. 전세가 싼 게 나오거나 아니 좋은 게 나왔다고 하면 빨리 낚아채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전세도 상승 심리가 가속화되면서 전세난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가치에 대한 부분인 거죠. 전세는 실사용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은 결국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니까,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앞으로 3, 4년 동안 꾸준히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상황에 대한 부분인데,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이고, 미국 또한 지금 금리 인하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돈이 풀려? 금리가 내려가? 그럼 자산 가격은 올라가야지 라는 심리에 영향을 주면서 상승 요인이 꽤나 강력하게 저는 존재한다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또 하락을 많이 바라시니까, 저도 사실 하락을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 더 사야 되기 때문에 저도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구세주 메이플자이가 입주를 시작을 하죠. 한 3,000세대가 조금 넘기 때문에 어쨌든 1군에 영향을 주는 건 확실하죠. 가격 인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가격을 늦춰준다는 건 확실하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가장 대규모 입주가 상급지에 있었던 게 뭐 헬리오시티도 있고 둔촌 주공이죠. 원래 올림픽 파크포레온도 이제는 다 정리가 됐죠. 한 1년 정도 저는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변 시장에. 그리고 개포 DH 퍼스티어는 한 그렇게 길게 안 갔어요. 한 5, 6개월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플자이는 이제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더 좋은 물건들이 들어온다는 측면에 따라서는 분명히 찬물을 조금 더 끼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DSR 3단계가 이제 시행이 되면 어쨌든 간에 수요 억제의 기능을 하게 되겠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DSR 3단계도 3단계인데 더 강력한 정책으로서 대출 중단되거나 금융적인 처방이 제도보다 그게 훨씬 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도 역시 상황적인 거고 결국 이거가 크게는 영향을 주지는 못하긴 하죠. 왜냐하면 어떠한 이유에서거는 대출 규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규제가 오래되면 될수록 결국은 규제에 대한 그 내성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게 뭐 굉장히 길게 가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시행이 되면 어쨌든 대출 같은 건 정말 직방으로 2, 3개월은 충분히 시장을 아주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요소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락 요인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토어제 확대되는 거, 단기적으로 규제 지역 지정보다는 저는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에 대한 거를 확 사라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바로요.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전세 공급을 제한하잖아요. 실거주밖에 못 사니까.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전세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거기에 전세 물건이 적어지게 되겠죠. 전세 물건들이 적어지면 전세가가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를 지탱하는 결과가 벌어져요. 그래서 토어제가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결과론적으로 오히려 그 가격을 더 지켜주는 메커니즘도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정부 분들이 얼마나 똑똑하신데요. 아마 이거를 계속 하지는 않으실 거고, 적절한 시점에 이제 토어제는 그만 확대하고 이제 규제 지역으로 전환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상황과 가치에 대한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가치라는 건 전세가가 올라가는 측면에서는 저는 실사용 가치가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황과 같이 묶여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더딘 전세 상승 속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 상승되고는 있는데 속도가 매우 느리죠. 느리지만 어쨌든 상승은 하고 있고요. 1, 2년 뒤에 전세가 폭등 가능성은 정말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하락 요인으로 제가 뽑은 이유가 매매가는 상승을 했는데 전세가는 천천히 올라가게 되면은 요 갭이 점점 벌어지게 되잖아요. 요 갭이 벌어진 것만큼 가수요이기 때문에 혹시나 경제적 임팩트가 있을 때 거품이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세 상승이 더딜 때 이슈가 생길 거다라고 제가 하락 요인으로 하나 꼽아본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상승 요인에는 토지 풍선에 따른 일군과의 갭 메우기가 있고요. 계속 지속될 전세 상승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전세는 사실 뭐 바로 아파트가 공급될 수 없기 때문에 한동안은 꽤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돈풀기랑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심리에 영향을 주면서 이것도 역시 상승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락은 뭐 매입자의 입주가 있고요. 분위기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DSR 3단계도 있고 토어제 규제지역 지정 뭐 이런 것들도 머지않아 나오지, 이런 분위기라면 진짜 머지않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세가 계속 이렇게 더디다 보면은 이 갭만큼 또 혹시나 또 모를 하락 요인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단기적 방향은 알 수 없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여지가 아직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1군의 가격을 이렇게 보면서 가격이 정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파크리오 같은 걸 갖고 온 건데 이게 지금 2022년 11월 그 전저점이죠. 최근장의 전저점에서 현재 25년 6월 기준으로 50%가 올랐어요. 50%가. 2년 7개월 동안 매매가가 한 10억 정도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과거를 한번 볼까요? 2013년에서 2017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저점에서 50%를 딱 레이팅을 해보면 2017년까지 4년 7개월 동안 비슷하게 50%가 오는 걸 제가 잡은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만큼이 더 올랐기 때문에 지금도 이만큼이 더 오를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오른 것 같지만 과거에는 그것보다 더 말도 안 되게 가격이 올라왔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과거와 다른 건 뭐냐면 과거는 4년 7개월이 걸린 거고 지금은 2년 7개월이 걸린 것 뿐이에요. 지금 더 빠르죠, 속도가. 지금 속도가 왜 빠르냐? 뭐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SNS의 더 발전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빨라져가지고 가격에 쉽게 반응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전세가도 금융화되다 보니까 조금 더 활발하게 가격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과거보다 훨씬 더 지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저는 이게 앞으로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간다는 걸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도 여기까지 올라가고 이만큼 올라왔듯이 앞으로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는 있다. 우리는 여기서 50% 올랐잖아, 미쳤네라고 하지만 서막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는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절대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할 건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데